예, 안녕하십니까. 김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항암 치료를 맡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먼저 이제 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이러한 암을 갖다 치료함에 있어서 이제 항암제로 치료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항암제가 세포독성 항암제이고, 요즘에 이제 다들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표적 항암제 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이제 대장암에서 항암 치료를 언제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다 하면 항암 치료를 잘 받는 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란 무엇인가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제 암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 우리 게 아닌 이제 어떠한 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뭐가 만져지거나 이렇게 장이나 뭐 CT를 찍었을 때 뭐 이렇게 덩어리가 있게 이제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악성 종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키가 클 때 보면 키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더 이상 안 크는 게 이제 이렇게 정상인데, 이거는 이제 암은 계속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커지게 돼서 일단은 덩어리나 종괴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변 조직으로 파고들어서 이제 다른 장기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장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암이 생기게 되면 장 폐색이 생기거나 이제 방광을 침범해서 방광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신경절을 침범해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한 개는 이제 피나 이제 림프절을 타고 나서 이제 다른 이제 장기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병의 시작은 이제 장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간이나 이제 폐로에서도 이제 똑같은 병이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보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온발 부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폐암이나 위암이나 대장암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폐에 온발로 생기는 걸 폐암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대장에 온발로 생기는 걸 갖다가 대장암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다른 데로 전이가 된다고 해서 이게 폐암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장에 생긴 암이 폐로 전이되면 이제 대장암의 폐 전이가 맞는 이제 표현이고, 가끔씩 이게 폐에 병이 있는데 폐에 있는 병은 언제 어떻게 치료하나요? 이렇게 여쭤보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똑같이 약물 치료로 하면 같이 이게 치료가 되는 거고 같은 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처음에 옛날부터 쓰던 이제 항암제는 우리가 세포독성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제는 이제 암세포가 빠르게 증가하고 빠르게 크니까 이제 빠르게 크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제 그거를 갖다 표적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이 항암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항암제가 우리가 대장암 치료에서 이제 근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독성 이제 항암제를 우리 몸에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빠르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컸다가 이렇게 떨어져가 나가는 것 중에서 이제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게 머리카락이 되겠는데, 이제 머리카락에 계속 우리가 조금씩 원래 이렇게 정상적으로도 머리가 났다가 또 빠지고 하는 것 같다 반복하는데, 그게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손상을 입으면서 탈모가 유발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내염, 우리가 장 점막이나 구강 점막 같은 것도 계속 이렇게 났다가 이렇게 탈락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손상을 많이 받게 되면서 이제 구내염이라든지 이제 설사가 난다든지 구역구토가 일으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식 기능에 조금 더 이렇게 장애가 있어서 불임이나 조기병이 올 수가 있고, 우리가 피부에 또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껍질이 벗겨진다든지, 그래서 우리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이렇게 수족구병이나 이제 신경의 장애가 있어서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 제일 이제 활발하게 계속 분열하는 데가 골수가 있는데, 골수에서 계속 피를 만드는 데가 골수인데요. 그래서 피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공장에 이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골수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백혈구가 떨어지고 이제 혈소판도 감소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빈혈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사를 갖다 혈관으로 맞게 되면 이제 정맥염 같은 게 생겨서 가끔씩 보면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딱딱해진다고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은 이게 뭐 항암 치료하면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이제 약제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근데 이럴 수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는 거지, 모든 이제 항암 치료 맞으면 한 번에 다 이런 이제 이렇게 무시무시한 부작용이 다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관심이 많은 게 이제 표적 치료제인데, 표적 치료제는 이제 표적 치료제로도 불리기도 하고 표적 항암제, 그다음에 분자 표적 치료제, 뭐 타깃 뭐 항암제, 여러 가지 이제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
다 총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적 치료제의 정의는 우리 몸에서 정상 세포보다 이제 암세포에 많이 발현되는 특정 단백이나 유전자를 표적으로 해서 억제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포 독성 이제 항암제는 우리가 빨리 자라는 것들을 갖다가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거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정밀하게 이제 암에만 있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타겟으로 하는 게 표적 항암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대장암에서 쓰는 표적 치료제로서는 이제 아바스틴이랑 세투시맙이 지금 보험 구입도 되고 있고 잘 쓰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표적 치료제는 이제 표적 치료제가 이제 뉴스에서도 뭐 암을 갖다 완치시킨다 그런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그 표적 치료제만 써서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이제 항암제에다가 표적 치료제를 같이 썼을 때 이제 항암 효과를 더 이렇게 증가시키고 치료가 더 이렇게 잘 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표적이 보통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암에 더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 몸에 암 말고 다른 조직에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표적 항암제도 조금의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바스틴이라는 약을 쓰게 되면 쉽게 말해 아바스틴은 혈관에 이렇게 작용하는 이제 약제이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이나 단백뇨가 일으킬 수가 있고, 이제 그 세투시맙이라는 약은 우리 피부에도 똑같은 표적이 있기 때문에 피부 이제 발진이 생기고 이제 여드름 같은 게 이제 얼굴에 나게 되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표적 항암제가 좋다는데 나도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치료 받는 분들 중에서 나도 그럼 표적 항암제를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표적 항암제는 수술한 이후에는 전혀 이렇게 효과가 없고, 표적 항암제가 그에 따른 효과가 증명된 데서만 이렇게 그걸 갖다 선택적으로 써야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대장암에서는 이제 항암 치료를 언제 하는지를 보면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이유는 수술 후에 새로 또 병이 또 이렇게 생기지 말라고 재발 방지 목적으로 하는 수술 후 보조 항암 화학요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로 종양을 제거를 못하거나 불가능 이제 한 경우에 이제 병의 진행은 억제하고 증상을 완화시키고 생존 기간 연장 목적으로 하는 고식적 항암 화학요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보조 항암 화학요법은 이제 정의를 보시면 이제 온발 부위에 장에 생기는 종양을 다 제거했지만 거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뭐 이렇게 CT나 PET를 찍어도 안 보이는 미세전이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가정을 하고 있고, 그러한 미세전이를 이제 항암 치료로서 이렇게 제거를 해서 추후에 이제 2년이고 3년이고 지났을 때 더 이상 이렇게 재발을 안 하도록 하고 이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이제 약제나 선택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대장암에서는 6개월 정도 치료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수술 후에 항암 치료 받는 분 중에서는 이제 12번이라는 숫자를 잘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이제 2주마다 맞는 주사를 12번 맞으면 6개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번을 맞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 대상은 이제 그걸 갖다 우리가 항암 치료 대상은 이제 수술 후에 병기가 3기거나 그 다음에 2기 중에서 우리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재발을 잘 갖다가 할 거를 우리가 미리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인자들인데, 그런 인자들을 가진 고위험군 2기 중에서만 이제 그 수술 후 보조 항암 화학요법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제 사용되는 약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5FU라는 약과 이제 카페시타빈이라는 젤로다가 있게 되고, 5FU는 주사제인데 이제 카페시타빈이라는 젤로다라는 약을 이제 이 약은 이제 먹는 약인데, 이제 먹는 약을 먹으면 몸에서 이제 5FU로 바뀌게 되죠. 그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옥살레플라틴이라는 이제 주사 약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5FU나 카페시타빈을 그냥 단독으로 쓰는 이제 단독요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옥살레플라틴이라는 약을 섞어서 쓰는 복합요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합요법은 우리가 폴폭스라는 2주마다 쓰는 요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젤록스라는 3주마다 한 번씩 먹는 약 먹는 요법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쪽으로 처음 이제 오시는 분들이 다들 이제 하시는 말씀이 외과 선생님도 수술이 다 이렇게 잘 됐다 그러고 병이 다 없다고 하는데, 이제 항암 치료를 갖다가 뭐 이야기를 갖다 들으시라고 이제 이렇게 내과 쪽으로 이제 가보라고 하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수술로 다 제거됐는데 왜 항암 치료를 하냐고 묻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데, 아까 말씀을 갖다 드리신 대로 이제 대장암 2기하고 3기 환자들이 이제 그 수술 후에 항암 치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뭐 연구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볼 때 수술만 하면 55%만 5년이 지나도록 재발 없이 계속 이렇게 생존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5FU라만 쓰는 이제 단독요법만 하면 65% 정도가 5년에 재발 안 하고 계속 이제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옥살레플라틴까지 사용하면 75% 정도가 5년 안에 재발 안 하고 계속 이제 완치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감이 잘 안 오시는데,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명을 갖다가 우리가 대장암을 수술하면 그 중에서 한 450명 정도는 어떻게 됐든 간에 5년 안에 병이 다시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항암 치료를 잘 하시면 200명 정도는 이제 항암 치료로부터 이제 항암 치료 하고 나면 재발 안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약 우리가 재발하는 환자 전체 환자의 450명 중에서 200명이 항암 치료하면 재발 안 하니까 한 45%의 재발률을 감소시킨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를 갖다 받으러 오시면 수술 후에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갖다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항암 치료를 돈 받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 수술 후 보조 항암 방역법은 수술 후 3기 대장암하고 일부 고위험군 2기 대장암에서 이제 재발을 방지하고 생존율을 갖다 향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 병기나 이제 저희가 오면 저희가 이제 뭐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약제를 선택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 항암 방역법의 문제점은 이제 아까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술만 하고 나서도 반 정도는 재발을 안 하는데 그 사람까지 다 항암 치료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어떤 사람이 누가 병이 이렇게 생길 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환자들을 갖다 미리 어떤 사람이 병이 생길 줄 알면 그 사람만 항암 치료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령이나 이제 전신 상태나 동반 질환을 보고 이 사람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다, 이제 안 하겠다를 갖다 평가해서 항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가 이제 적응증이 되는 게 고식당 항암 방역법인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술로 종양을 모두 다 제거하지 못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아니면 종양의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 완화나 생존 기간을 연장의 목적으로 항암 방역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단은 뭐 6개월이나 이렇게 기간을 갖다 정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약이 잘 효과적으로 잘 듣고, 그리고 부작용이 못 견디는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이제 항암 치료를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항암 치료를 1년 이상 항암 치료를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쪽에 이제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는 약은 아까 전에 보셨던 수술 후에 쓰는 이제 항암제에다가 이리노테칸이라는 약을 더 추가로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쓰는 약이 이제 폴피리젤리라는 이런 약들이 있을 수가 있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표적 항암제를 같이 쓸 경우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보조 항암 방역법에는 표적 항암제가 도움이 안 되지만 이렇게 병이 다시 생기거나 재발하거나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